안녕하세요. 디즈니 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월드의 첫 리조트 중 하나인 컨템포러리 리조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템포러리 리조트는 매직킹덤의 오픈에 맞춰 1971년 10월에 처음 문을 열었고 오랫동안 디즈니 월드의 상징적인 호텔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를 계획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디즈니 소유의 호텔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처음 오픈했을 때에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호텔의 중요성을 잘 몰라 디즈니랜드 호텔을 이름만 빌려주고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오너는 다른이었고 디즈니랜드의 폭발적인 인기는 호텔이 얼마나 가족여행에 중요한지 느껴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리조트도 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컨템포러리 리조트를 매직킹덤의 투모로우랜드와 연결시켜 리조트에서 곧바로 입장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산이 되었고 리조트는 그 당시 투모로우랜드의 컨셉트에 맞게 지어져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디즈니월드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컨템포러리 리조트는 딜럭스 리조트로 디즈니 리조트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높고 그만큼 혜택과 장점도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로케이션인데요. 매직킹덤 바로 옆이라 아주 쉽게 걸어갈 수도 있고 불꽃놀이도 저녁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리조트 중 하나라 모노레일을 타고 매직킹덤과 앱콧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다른 모노레일 리조트와 달리 호텔 안까지 들어오는데요. 컨템포러리 리조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모노레일 타는 곳인 그랜드 캐년 콘코스에서 보이는 9층 높이의 세라믹 벽화로 이츠 어 스몰월드의 대표 디자이너였던 메리 블레어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메리 블레어는 피터팬과 신데렐라 등의 컨셉트 아트를 맡은 디즈니 레전드인데요. 이 벽화의 인물들은 이츠 어 스몰월드 어트랙션의 캐릭터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랜드 캐년과 미국의 남서부의 동물들과 아메리칸 원주민을 표현했는데요. 이 중 사냥 중 하나가 다리가 5개라서 이 양을 찾는 재미로 벽화를 구경하러 오는 게스트들도 아주 많습니다. 디즈니의 주차 팔리시는 계속 바뀌는데요. 혹시 차를 갖고 오신다면 현재로서는 리조트에서 묵으시거나 식사를 하러 오는 거면 무료이고 발렛 파킹은 하루에 39불입니다. 또한 리조트에서 묵으시면 디즈니 파크 파킹도 무료입니다. 디즈니 리조트 게스트들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 중 가장 좋은 건 아침마다 파크에 30분 전에 입장할 수 있는 얼리 엔트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템포러리 리조트 같은 딜럭스 리조트에 묵으신다면 몇몇 날들은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즈를 확인하시려면 디즈니파크 달력을 보시면 되는데요. 파크가 폐장 후 딜럭스 리조트 게스트들에게만 2시간 정도 오픈을 해서 많은 라이드들을 적은 웨이트로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는 많은 레스토랑들은 닫고 앱콧의 월드 쇼케이스에서는 라이드가 있는 프랑스, 멕시코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혜택이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디즈니 리조트 게스트에게 숙박 첫날에 디즈니 워터파크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을 합니다. 디즈니 워터파크는 타이푼 라군과 블리저드 비치가 있는데요. 이 둘은 번갈아 가면서 열고 닫혀 있을 때는 레노베이션과 재정비를 합니다.
두 파크는 테마만 다를 뿐 비슷한 유수풀이나 워터슬라이드들이 있으니 어디가 되었든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킹덤 근처에 있는 리조트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매직킹덤을 오고 가기가 편한데요. 컨템포래리 리조트는 그중 가장 가까운 거리라 쉽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매직킹덤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리조트를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립니다. 아무리 거리상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해도 긴 하루가 끝나고 버스나 모노레일, 보트를 기다리는 것은 피곤한데요. 리조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컨템포러리 리조트에서 시작되는 길을 따라 빨리 걸으면 5분, 천천히 걸으면 10분 안에 매직 킹덤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파크들을 방문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매직 킹덤과 앱콧은 모노레일, 애니멀 킹덤과 할리우드 스튜디오, 그리고 디즈니 스프링스는 버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리조트인 윌더니스 로즈는 배를 타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운행을 멈출 수도 있으니 천둥 번개가 동반한 비가 온다면 확인하시고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컨템포러리 리조트는 3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A자형의 타워이고 그 다음은 별채의 낮은 빌딩인 가든 윙,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 새로 추가로 지어진 디즈니 베케이션 클럽 방들이 있는 베이레이크 타워입니다. 이 리조트는 얼마 전에 대대적인 방 레노베이션이 이루어졌는데요. 픽사 영화 더 인크레더블스 테마로 인크레더블스의 팬이라면 여기저기에 있는 센스 넘치는 디자인에 감탄하실 것 같습니다. 이룸의 옷장을 열면 인크레디블스 가족의 슈퍼히어로 수트들이 걸려있는 벽지가 있고 서랍을 열면 인크레디블스 가족의 소지품 등이 스티커로 붙여져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음성 비서인 헤이 디즈니도 있어 오늘의 날씨나 파크 운영 시간 질문도 할 수 있고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매우 깔끔하며 거울에는 미래도시와 모노레일 애칭이 되어 있어 여기서 묵는 모든 순간을 디즈니 생각으로 채웁니다. 아무래도 50년이 넘어가는 빌딩이다 보니 복도나 천장 높이에서는 조금 옛날 빌딩의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곳곳에 인크레디블스의 아트워크로 채워놔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타워는 모노레일이 안으로 지나가고 중간이 개방형이라 레스토랑 등이 복도에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단점이라고도 합니다. 모노레일과 식당은 보통 11시까지 오픈하여 소음이 조금은 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든윙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내실 수 있는데요. 메인 빌딩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수영장과 가깝고 1층에 계신다면 밖으로도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아케이드 센터, 그리고 저녁에는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마시멜로도 캠프파이어에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컨템포래리 리조트 한정 굿즈도 팔고 생필품과 주류도 팔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넓고 미끄럼틀도 있어 남녀노소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쿠지도 있고 구명조끼와 타올도 준비되어 있어 따로 갖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컨템포래리 리조트에는 커피숍과 술을 파는 라운지, 수영장 옆에 있는 풀바, 퀵서비스 음식점인 컨템포 카페, 캐릭터 다이닝 셰프 미키스, 스테이크 레스토랑인 스테이크 하우스 71, 그리고 시그니처 다이닝인 캘리포니아 그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릴은 리조트 꼭대기층 15층에 위치해 있으며 저녁에 식사를 하고 매직 킹덤에서 하는 불꽃놀이 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다이닝인 만큼 가격도 다른 레스토랑보다 높은데요. 현재는 프리픽스 메뉴로 에피타이저, 언트레, 그리고 디저트에서 하나씩 고르는 3코스 밀입니다. 가격은 10세에서 어른은 89불, 그리고 3세에서 9세 아이는 39불이며 와인 페어링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디즈니 월드의 대표적인 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식사를 하신 후 매직 킹덤의 불꽃놀이 쇼가 시작할 때 같은 노래를 틀어줘 레스토랑 안이나 발코니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불꽃놀이 쇼보다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셨다면 쇼 시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날의 영수증을 보이면 발코니에서 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 71은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과 맛도 훌륭한 스테이크 집입니다. 디즈니월드와 컨템포래리 리조트가 오픈한 1971년도가 이름에 들어간 만큼 입구에는 디즈니월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스택버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나 테이크아웃해서 먹습니다. 셰프 미키스는 전형적인 디즈니 캐릭터 다이닝인데요. 셰프 복장을 입은 미키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아주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음식은 특별한 것 없이 캐릭터 미생 그릿에 집중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조식과 저녁을 오픈하는데요. 조식은 어른이 54불, 아이가 34불, 그리고 저녁에는 어른이 66불, 아이가 41불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디즈니에서는 10세부터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치기 때문에 10세부터는 어른 가격이란 걸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컨템포 카페는 디즈니 리조트마다 있는 퀵서비스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레인나잇 스낵을 팝니다. 부담 없이 식사하는 곳이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모바일 오더로 온라인 주문이 디즈니 앱으로 가능한데요. 이건 바쁜 아침이나 저녁에 파크에서 돌아오면서 주문을 넣으면 리조트 도착하면서 픽업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는 리필러블 머그도 있는데요. 여행 동안 디즈니 리조트 아무 데서나 음료수와 여러 종류의 차, 그리고 간단한 커피와 코코아를 무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건 5번 이상 드셔야지 본전이기 때문에 짧게 계시는 분에게는 추천을 안 드리지만
3일 이상 계시거나 리조트에서 식사를 많이 하실 분들, 그리고 머그를 기념품으로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 주는 혜택 중 하나는 다이닝 레저베이션을 60일 전부터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수기 때에는 더 유용하게 쓰여지는데요. 보통은 6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니 꼭 가보고 싶으셨던 레스토랑이 있다면 여행의 마지막 날들의 예약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약을 못했더라도 그날이 가까워지면 자리가 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템포러리 리조트는 디럭스 리조트 중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일찍 예약을 안 하면 방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가격은 기본 방이 타워는 800불에서 시작하고 가든윙은 570불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1월 1일 부활절이 껴있는 봄방학, 독립기념일, 할로윈,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1박에 1000불에서 1300불까지 올라갑니다. 디즈니 리조트들은 때때로 디스카운트도 하는데요. 많게는 30%까지 해줘서 만약 방이 400불대라면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디즈니 여행 내내 여기서 지내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스플릿 스테이를 추천드립니다. 스플릿 스테이는 말 그대로 여행 동안 두 호텔을 나눠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며칠은 조금 더 저렴한 호텔에 묵으시고 마지막 며칠은 컨템포러리에서 보내는 겁니다. 스플릿 스테이를 하신다면 매직 킹덤 방문하는 날은 무조건 컨템포러리에서 숙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즈니 리조트에서 디즈니 리조트로 옮기신다면 체크아웃하는 날 벨 서비스의 가방을 체크인하는 호텔로 옮겨달라고 하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새 호텔 벨 서비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컨템포러리 리조트는 디즈니월드의 상징적인 호텔이라서 한 번쯤은 숙박하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숙박을 안 하시더라도 방문하셔서 모노레일도 타고 벽화도 구경하면서 사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녁에는 매직 킹덤에서 하는 불꽃놀이 쇼를 볼 수 있어 저녁 때 가신다면 꼭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디즈니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즈니언 이팟 인스타그램으로 물어봐 주세요.